유럽의 중심, 독일 언론이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독일 공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방위 산업의 무게추는 미국과 유럽이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무기 전문지 나이벨트, 나이벨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독일 공군이 제시한 기술적, 운용적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유일한 기체라고 밝혔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유럽 항공산업 전체를 뒤흔든 선언이었다. 독일은 수년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능 개량에 실패했다. 5세대기로의 전환은 말뿐이었고 스텔스 기술과 전자전 능력에서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한국의 KF-21은 그들이 꿈꾸던 4.5세대와 5세대의 경계를 완벽히 잇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 언론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유럽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표현했다. 유럽형 전투기의 개념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은 것이다. 특히 독일 내 무기산업 전문가들은 KF-21은 비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F-35를 위협할 유일한 기체라고 분석했다. KF-21은 미국의 단발기 F-35와 달리 쌍발 엔진 구조를 채택했다. 이 점은 안전성과 전투 지속 능력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하나의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엔진이 기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독일 공군이 전투기의 실전 운영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만큼 이는 독일 입장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다. KF-21의 첫 공개 당시 해외 언론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항공기 엔진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항공 강국들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단기간에 기술력을 끌어올렸다. T-50 고등훈련기, FA-50 경전투기를 거치며 축적된 경험은 KF-21 개발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G2사의 F414K 엔진을 장착한 쌍발 전투기가 탄생했다. 보라매라는 이름처럼 KF-21은 한국 공군의 새로운 날개이자 세계 시장을 향한 도약의 상징이 되었다. 독일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폴란드,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의 평가가 특별한 이유는 유럽이 오랜 기간 자국 중심의 무기 생태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유럽의 중심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유일한 대안으로 언급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구매 가능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더 이상아시아의 도전자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 언론은 KF-21을 두고 한국이 미국산 F-35를 제치고 독자 기술로 완성한 기체라고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항공 주권을 확립했다는 의미다. KF-21은 이미 여러 차례 시험 비행에서 안정적인 초음속 비행을 입증했고 기체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스텔스 형상은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F-22 랩터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텔스 기능과 장비 탑재 능력,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운용체계는 유럽 각국이 지금껏 이루지 못한 조합이었다. 한국이 KF-21을 개발한 이유는 단순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이 몰려있는 한반도에서 하늘의 우세를 잃는다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였다. 그렇기에 한국은 항공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는 KF-21이다. 이제 독일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산 F-35의 높은 운용 비용과 복잡한 유지보수 체계, 그리고 자국 산업의 침체 속에서 KF-21은 새로운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형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세계형 차세대 전투기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이야말로 유럽이 다시 공중 패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국의 하늘을 가르는 KF-21의 굉음은 단순한 비행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소리이자 과거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선언이다. 독일 언론의 한 문장이 상징하듯 이제 세상은 한국의 전투기를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하늘 위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 KF-21.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전투기의 심장은 바로 엔진이다. 독일 언론이 KF-21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엔진 구조와 효율성이다. KF-21 보라매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2사의 F414K 엔진 2기를 탑재한 쌍발 전투기다. 이 엔진은 이미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슈퍼호넷 등 세계 각국의 전투기에서 검증된 베스트셀러 엔진으로 신뢰성과 내구성이 입증된 모델이다. 한국은 이를 자체 기술로 최적화하여 KF-21에 맞게 개량했고 그 결과 추진력과
연비 효율이 극대화되었다. 단발 엔진의 F-35와 달리 쌍발 엔진을 채택한 KF-21은 안전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단발 엔진의 경우 하나의 엔진 고장만으로 기체가 추락할 위험이 높지만 쌍발 구조는 한쪽 엔진이 정지해도 비행을 지속할 수 있다. 실제 한국 공군 관계자는 KF-21의 쌍발 구조는 실전에서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점이 바로 독일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실전 경험이 많은 독일 공군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KF-21의 공기역학적 설계 또한 독보적이다. F-22 랩터에서 영감을 얻은 스텔스형 외형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며 기체의 각도를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하여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는 전투기 개발의 핵심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엔진 블레이드 노출, 리벳 연결부, 직선형 동체인데 KF-21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특히 흡입구 설계에서 레이더 차단 구조를 적용하고 레이더 흡수 소재 RAS를 기체 표면에 광범위하게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KF-21의 RCS 수치는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항공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KF-21은 F-35와 F-22의 중간 수준, 즉 4.9 세대급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말은 KF-21이 단순한 4.5 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에 근접한 하이브리드 전투기임을 의미한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탑재 능력이다. 독일 공군은 무장 탑재량을 중요시하는 나라다. 노후한 유로파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다. KF-21은 내부 무장창뿐 아니라 외부 장착까지 포함해 최대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이는 F-35보다 많은 수치다. 더불어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스마트 무기를 통합 운용할 수 있어 실전에서의 유연성 또한 뛰어나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 이상의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기체 내부는 완전한 디지털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AI 기반의 임무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또한 한국형 A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모델로 탐지거리와 정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레이더는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개별 제어함으로써 적의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다중 목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다. 미국 F-35에 탑재된 레이더와 성능 면에서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이 특히 놀라워한 점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의 국산 기술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이다. 항전 장비, 전자전 시스템, 데이터 링크 등 대부분의 핵심 부품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고 수입 부품 의존도가 극히 낮다. 이는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장기 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반면 F-35는 정비를 위해 반드시 미국의 승인 절차와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 독일은 바로 이 부분에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KF-21은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으며 운용국이 자율적으로 정비와 개량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국제협력보다는 자국 기술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단기간에 완성된 기적이 아니다. 20년 전 T-50 고등훈련기에서 시작해 FA-50 경전투기 그리고 KF-21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발 체계를 통해 축적된 경험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런 일관된 개발 로드맵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다. 독일 전문가들은 이를 아시아형 방산 성공 모델로 정의하며 KF-21은 기술적 자립을 넘어선 산업적 자립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KF-21은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독보적이다. F-35의 가격이 1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KF-21은 약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운용비는 F-35의 절반 이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실제 전력 운용의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한국 공군의 고가동률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엔진, 레이더, 스텔스, 무장, 운용 효율 이 5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총체다. 독일 언론이 세계 시장의 유일한 대안이라 표현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독일은 F-35의 복잡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투기 운용을 원했고 KF-21은 그 요구를 정확히 충족했다. 한국이 KF-21로 이루어낸 기술 혁신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는 세계 방산 질서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다. 독일 전문가들의 말처럼 KF-21은 한국의 하늘을 넘어 유럽의 하늘을 바꾸고 있다. KF-21 보라매가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 사이 애서미니 랩터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한 외형 때문만이 아니다. 스텔스 기술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더 단면적 RCS에 있다. KF-21은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RCS 수치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는 사실상 5세대급 스텔스 성능에 근접한 수준이다. 기체의 표면은 전자파를 흡수하는 복합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리벳과 연결부는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되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했다.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었다.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엔진 흡입구와 배기구의 설계다. 엔진 블레이드가 외부에서 노출될 경우 레이더 반사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KF-21은 이 부분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내부 S차형 덕트를 적용했고 흡입구 내부에 레이더 차폐 구조를 도입했다. 또한 배기구는 열신호 IR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적의 적외선 탐지 장비에도 포착되기 어렵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며 KF-21은 F-35나 F-22보다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스텔스 구조를 완성했다. 독일 항공 기술진들은 KF-21의 스텔스 형상을 분석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유로파이터의 후속 개량형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던 부분, 즉 스텔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체 강도를 확보하는 문제를 KF-21은 완벽히 해결했다. 한국의 연구진은 탄소 복합 소재와 알루미늄 리튬 합금의 비율을 최적화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KF-21은 기동성과 내구성, 스텔스성을 동시에 갖춘 전투기로 탄생했다. KF-21의 설계에는 한국 특유의 효율성이 깃들어 있다. 외형은 F-22 랩터를 연상시키지만 내부 구조와 전자장비는 완전히 다른 체계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개방형 아키텍처,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전자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각국이 필요에 따라 자체 무기나 장비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한 설계 방식이다. 독일 공군이 KF-21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은 자국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원했고 KF-21은 그 요구에 완벽히 부합했다.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먼저 보는 것이다. KF-21은 첨단 AESA 레이더와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을 결합하여 적기를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동시에 노출을 최소화한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정보 우위가 현대 공중전의 승패를 결정한다. 독일 언론은 이를 두고 KF-21은 시야박 전투, BVR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KF-21의 조종석은 최신식 글래스 콕핏 구조로 되어 있다.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전술 보조 시스템이 조종사의 결정을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시야는 전투 중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AI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한다. 한국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을 국산화함으로써 외부 의존도를 완전히 끊었다. 흥미로운 점은 KF-21의 스텔스 설계가 단지 숨는 전투기가 아니라 지능적으로 싸우는 전투기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스텔스 기술은 단순히 탐지를 피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레이더를 왜곡시키는 전자, 기만 ECM 기술과 결합되어야 완성된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파 방해와 신호 교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고 이는 KF-21에 통합되어 있다. 이 장비는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전자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독일의 군사분석가들은 KF-21을 두고 스텔스 기술의 합리적 진화형이라 표현했다. F-35나 F-22처럼 지나치게 복잡하고 유지비용이 높은 구조가 아니라 실전 운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라는 뜻이다. KF-21은 부품 접근성이 높고 정비 주기가 짧아 운용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한국은 이런 구조를 효율적 스텔스, 이펙티브 스텔스라고 부른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설계 철학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KF-21의 진화 가능성이다. 한국은 KF-21을 처음부터 발전형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즉, 블록 1이 완성되면 블록 2, 블록 3로 점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유 설계가 되어 있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하고 엔진 출력 편향 노즐을 추가해 기동성을 극대화할 계획도 이미 구체화되어 있다. 이 개념은 F-22나 F-35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KF-21은
말 그대로 진화하는 전투기다. 독일 언론 다이벨트는 기사에서 한국의 KF-21은 유럽 전투기 기술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은 아직 차세대 전투기 FCAS 프로젝트를 시작 단계에 두고 있지만 KF-21은 이미 실제로 존재한다. 독일은 이 현실적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하늘을 지켜왔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점점 노후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KF-21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결국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학력과 산업 수준을 상징한다. KF-21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잘 만든 전투기여서가 아니라 한국이 자력으로 그 모든 단계를 밟아 올라왔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경쟁 속에서 한국은 이제 확실히 한 단계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 있다. 현대전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KF-21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의 탄생이 아니라 한국은 이미 F-35A, F-16, F-A-50 등 다양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KF-21이 등장하면서 완벽한 하이로우 믹스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 체계는 첨단 고성능 전투기와 중저가형 전투기를 균형 있게 운용해 최적의 효율을 내는 전략으로 실전 중심의 공군 운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평가받는다. 하이로우 믹스 체계의 상위 전력에는 F-35A가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정밀 타격과 은밀 침투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미국의 의존적인 정비 시스템은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 중간 계층을 담당하는 KF-21이 합류하면서 균형이 잡혔다. KF-21은 첨단 기술을 적용했으면서도 운용비가 F-35의 절반 이하로 대량 운용이 가능한 실질적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위급 전력에는 FA-50과 F-16이 있으며 이들은 훈련과 경전 임무, 긴급 대응을 담당한다. 이렇게 세 계층이 서로 보완하면서 한국 공군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전력 구조를 구축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하이로우 믹스 구조다. 유럽은 F-35A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예산과 유지보수 문제로 대규모 운용이 어렵다. 반면 한국은 자국 기술을 기반으로 중간 전력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외부 의존 없이 안정적인 공군 체계를 완성했다. 독일 언론은 한국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춘 공군이라고 평가했다. KF-21이 등장한 이후 한국 공군의 전력은 질적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과거 F4, F5 세대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노후화와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낮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공군은 가동률 90%라는 놀라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세계 1위 수준이다. 미국조차 가동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유지보수 인프라 부족으로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한국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국산 부품을 사용해 부품 수급과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가장 빨리 뜨는 공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한국 공군의 강점은 단순히 장비의 최신성이 있지 않다. 그것은 체계적인 운용과 훈련 시스템, 그리고 기술적 자립에 기반한다. 한국은 매년 수백 회 이상의 실전 수준 훈련을 실시하며 KF-21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시제기 단계부터 이미 초음속 돌파 비행과 공대공 교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종사들은 KF-21은 손끝의 움직임만으로 반응하는 전투기라며 그 민첩함을 극찬했다. 이런 정밀한 조종 반응은 전자식 비행 제어, FBW 시스템과 인공지능 조종 보조 알고리즘 덕분이다. 한편 KF-21은 한국 공군의 전략적 자립을 상징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주요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외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와 무기통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대공 미사일천검과 공대지 미사일천용의 통합시험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는 향후 KF-20 1블록 2의 표준무장으로 장착될 예정이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조차 아직 완벽히 이루지 못한 기술 자립의 성과다. 한국 공군의 전력 순위는 세계 5위로 평가받지만 실제 전투력을 기준으로 보면 3위권에 근접해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오는 전력이라는 의미다. 이 순위는 단순히 보유 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동률, 기술력, 훈련 수준, 실전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영국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 공군은 규모는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동률이 높은 공군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장비 보강이 아니라 전체 공군 체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F-35A가 첨단 정밀 타격을 담당하고 KF-21이 공중 우세와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며 FA-50이 빠른 대응 전력으로 움직이는 구조. 이는 그 어떤 국가도 따라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체계다. 독일이 KF-21을 유럽의 공군 개혁 모델로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KF-21의 도입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선다. 방위산업 전반의 수출 구조를 강화하며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FA-50 수출로 축적된 경험은 KF-21의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 등이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KF-21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도 독일, 체코, 핀란드 등 일부 국가가 기술 제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늘은 언제나 새로운 주인을 기다린다. KF-21의 등장은 한국 공군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섰음을 상징한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수출하는 나라다. 공중전력의 자립은 곧 국가 주권의 완성이다. 그리고 지금 그 주권을 지켜내는 이름은 바로 KF-21 보라.